안녕하세요, 빗더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연애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오늘은 남사친 스타일이야 이거? 연애 고민이니까 또 이런 헤어스타일로도 한번 해줘야지. 오케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 Fit the size. 연애 고민. 근 5년 만에 연락하고 만난 누나가 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 인스타로 DM이 와서 연락을 하던 중 보고 싶다고 몇 번 말해서 평일에 잠시 봤습니다. 같이 밥 먹고 카페도 가고 집에 잘 데려다주고 저는 추석이라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착 후 잘 도착했다 연락하고 다음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연락을 하던 중 선을 긋더라고요. 일에 집중해서 연애할 마음이 없다고요. 압니다. 여자에 연애할 마음이 없다는 건 마음에 안 들어란 말을 돌려서 하는 거. 그치만 꽤나 멘붕이 와요. 최근 너무 힘들었고 빈말이더라도 의지되는 말을 해주고 만나서는 호감이 생겼는데 선이 그이니 이쁘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줬네. 개꿀 오소리. 잊어야죠. 연애할 마음이 없다는데 어쩔 수 있나요? 억지로 잊을 수 없고요. 된다 해도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 일상을 바쁘게 지내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에요. 현명해.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인 것 같아. 나도. 원숭이. 연애할 마음 없다. 너랑은 할 생각 없다. 팩트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답이네요. 그냥 전향님. 맘 접어야 돼요. 힘내세요. 좀 으뗀다. 그냥 거기까지인 거죠 뭐. 정말 연애할 상황이 아닌 걸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편하게 대하세요. 인연이면 닿겠죠. 진지하게 계속 접근하면 부담 느껴서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아주 으떼는 사이즈. 하루도 안 되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깡진님의 성격, 행동, 말투 등등을 그 여자분이 보시고 들으셨을 텐데 그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깡진님의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언젠간 깡진님과 맞는 여성분이 꼭 나타나실 거예요. 내 생각도 좀 맞는 것 같아. 외모는 너가 마음에 들었을지언정 너의 이제 생활 패턴이라든지 말하는 거, 언어적인 습관, 너의 가치관, 너의 행동이 맞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 일단 만났다는 거는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야지 만나는 거 아닐까? 아니 그냥 만났을 수도 있어. 너가 만나자고 하니까. 누나니까 연상이니까 너가 너무 애기같이 보였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너무 막 긴장했냐 만났을 때? 긴장하지 마. 형이 항상 얘기하지만 여유로운 모습, 그런 자연스러운 게 있어야지 여자가 매력을 느낀다니까. 형처럼. 형 사실 여자한테 인기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야.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야. 나중에 너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남자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 들면 그때 만나는 거지. 근데 그때 너가 여자들 많은데 그 누나한테 목맬 필요 없잖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한 번밖에 만나지 않은 거에 감사하게 생각해. 나중에 돼가지고 마음 깊어졌는데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 와버리면은 그땐 진짜 정말 힘들거든. 지금 그냥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좀 그래봐. 오케이, 다음 고민으로 넘어갈게. 이번 고민은 나도 굉장히 감정이입을 해서 읽었던, 그리고 너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 연애를 하다 보면은 지금 이 고민 같은 갈등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 한번 보면서 공감을 하고 감적 경험을 한번 해봐. Fit the size. 1년 조금 넘은 연애에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 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유튜브 꾸준히 챙겨보면서 최근 들어 라디오 사이즈라는 컨텐츠를 보게 되어 이렇게 저도 제 고민거리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20살이며 400일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만남은 학교나 학원도 아닌 순전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어 제 지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인들이랑 이 여자는 아는 사이고 얘도 지인들이 아는 사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처음 만난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성적인 감정이 1도 없었기에 즐겁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그 친구는 서로 사는 지역이 달랐기에 그 이후로는 따로 사석에서 만난 적은 없었고 단순히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일상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막연하게 연애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DM으로 처음 만났을 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뜬금없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친구 이외에는 전부 친한 상태였기에 어색하고 낯선 상대방이 재밌게 즐기고 가줬으면 하는 마음에 예의를 갖추고 행동했었습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들이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한번 느꼈네 그거는. 그렇게 밤새도록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갑작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좀 감정의 골이 깊어졌구나. 저희는 썸을 타고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기에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정말 많았고 특히나 이성 문제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도 달라서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저는 연애를 하더라도 남사친 여사친과의 관계에 대해 개방적이었지만 여자친구는 연애를 할 때 여사친과의 연락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격 면에서 다른 점이 너무 많았고 최근에 유행하던 MBTI 검사 결과로 보면 정말 연애 궁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싸우기를 반복하고도 헤어질 생각만큼은 안 했던 서로가 신기했지만
했지만 서로가 속마음을 터놓고 맞춰가면서 꿋꿋이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아프지만서도 행복한 연애를 거듭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주변에 해야 할 중요할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은연중으로 여자친구에 대해서 권태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혼자 숨기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얘기를 가졌고 그렇게 한 번 더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왜 그런지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자친구에게 말을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았던 게 걸려서 미안한 마음에 지난날을 반성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어서 평소에 여성과 접해본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라는 느낌으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몰라주는 것 같아 술기운에 서운하다고 했더니 여자친구도 알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친구가 최근 들어 인스타그램 게시글 중에 이런 커플도 있네, 쓰레기 남자친구랑 사귀는 여자들의 카톡 같은 게시글을 DM으로 보내와서는 이거 완전 너 같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분명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최대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해야겠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저런 게시글을 보내는 건가 하면서 옛날의 잘못들이 미안하기도 하면서 내심 서운하기도 하고 실증이 나기도 합니다. 오래 사귄다고 생각했을 때, 대학 개강하거나 직장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성과의 관계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로 단순히 내가 잘못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헤어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 가는 대로 가만히 두라고 하네요. 아프기도 하고 짜증나지만 만나서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연애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주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장문의 글로 답글을 남겨줬어. 이거 읽으면 그냥 컨텐츠 끝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 큐브과학님, 보통 연애 이야기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아는 거라 최대한 제 경험과 글의 입장에서 제가 느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첫째, 이미 마음은 떴는데 헤어지자고 말을 할 용기가 없어 주변에서 흔들어주길 기다리는 사람. 둘째, 정말 이 사람과 계속 만나고 싶지만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작성자님은 1번 유형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에 어떻게 만났고 어떤 식으로 연애했고 서로 가치관이 맞지 않았다, 자주 싸웠다, 남중남고로 나왔다 하시는 말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별의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아, 이 사람 좋아요. 이런 경우 첫 번째 해결책으로 헤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연애라는 게 서로 좋아서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또 같이 있으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서로 부여잡고 상처 주고 상처 입히고 이게 올바른 연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작성자님에게도 그렇고 여자친구분한테도 그렇고 지금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연애가 만났을 때만 좋은 연애는 연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만나서는 보지 못했던 만큼 더 애틋하게 지내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으로 만약 정말로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두 번째 해결책으로 끊임없이 대화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술 먹고 털어놓고 서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시간을 갖고 마음을 정리한 뒤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모든 걸 토해내세요. 연애에서 싸움의 시작은 굉장히 사소한 것이어도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얽히고 설켜서 결국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도 분명 최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위에 말한 여사친 남사친 문제일 수도 있고 문장 말미에 언급하신 과거의 큰 잘못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헤집어가면서 마지막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도록 노력해보세요. 분명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도 받고 힘들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응어리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연애란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작은 쉬워도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때로는 매정하게 끊어야 할 때도 있고 아파도 함께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냥 참고용쯤으로 생각하시고 작성자님이 깊게 생각하셔서 최대한 마음 가는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진짜 솔직히 말하잖아. 나도 지금 이 사람 글 보면서 엄청나게 내 고민이 약간 좀 해결된 것 같아. 라디오 사이즈 하면서 나도 이렇게 고민 해결을 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답글이었다. 너한테도 분명 그런 답글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연애를 할 때 잘 안 맞아. 잘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지.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같겠어. 당연히 다른데 다름을 인지하고 이제 서로 맞춰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느낌 나도 많이 들었어. 같이 있을 때는 좋은데 헤어져 있으면 좀 그래. 나도 여사친 남사친 문제로 많이 싸웠거든. 진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극명하게 갈리잖아 의견이. 여사친 남사친 말도 안 된다? 아니 여사친 남사친 왜 말이 안 되냐. 이게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가 않아. 이건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가 이제 거짓말치 다 걸렸잖아. 여자친구도 용서해준 거면은 너무 뒤끝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여자친구랑 같이 한번 봐봐. 근데 여자친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원인 제공을 한 네가 잘못한 건데 같이 어떻게 만나기로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막 들춰내고 치부를 들춰내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런 게 이제 이 답글 써준 사람이 말하는 성숙한 관계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야지 자꾸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뭐 할 건데 서로 기분만 나쁘고 자기 남자친구 이렇게 낮추는 행동이야. 기를 펴지 못하게 막 기 죽이는. 가끔씩 왜 그런 말 하냐 그러면 너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분 나쁘라고 그렇게 말 막 하면 안 되지. 연애를 할 때 정신 차려보면 나는 항상 미안한 사람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거 안 맞는 거야. 여자애가 사랑 받아야 되는 마음의 크기가 50이야 근데 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30밖에 안 돼. 안 맞지. 너가 아무리 30을 줘도 그 20이 안 채워지는 거야 그 여자는. 그러면은 서로 지쳐. 이 여자는 애정이 충족이 안 돼. 이 사람은 애정을 충분히 줬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줬는데 이 사람이 뭐 준 것 같지도 않고 왜 사랑을 안 주냐고 이렇게 자꾸 해. 그러면 이제 삐걱삐걱 대면서 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일이 바빠졌다고 했잖아. 연애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랑 많이 서로 아는 사람이 겹칠 때는 충분히 다 같이 많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애를 하는 게 좋아. 이 사람이 친구랑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들으면서 연애를 시작하면 좋지. 너무 급하게 연애를 시작했어. 근데 급하게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둘째 치다. 다음에 이제 연애할 때 참고해. 이거는 너가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소홀히 되었다 그러면은 서운해 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근데 그 부분을 설득을 시켜줘야 돼. 내가 이 정도 꿈을 가졌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애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덜 해야 된다. 이거를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여가지고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어. 여자는 당연히 서운하지. 그런 거랑 똑같아. 남자들이 이제 데이트 비용 많이 내다가 어느 순간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지출에 대해서 좀 줄여보자고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는 서운한 거야. 이 새끼 이제는 돈이 더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거는 너가 센스 있게 얘기를 해야 돼. 돈에 대해서 딱 까놓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여자가 너 돈을 자기 돈같이 생각 안 하고 쓰라고 막 이렇게 막 해. 그런 여자랑 만나면 안 되고 내 돈을 쓰지만 내 돈도 자기 돈같이 생각해주는 여자를 만나면 아주 좋지. 나는 그런 거 같아. 최근에 이제 나도 뭐 이별을 했어. 내 일이 먼저인 거야. 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공감도 잘 안 돼. 같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 근데 떨어져 있을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여자친구는 배려를 해줘. 근데 나는 그게 끝이 없어. 일이 끝이 없어. 유튜브가 계속 해야 돼. 계획하고 컨텐츠 짜고 촬영하고 시장 조사 다니고 막 이러다 보면은 하루가 끝나버려. 전 여자친구가 좀 멀리 살았었는데 친구들은 다 주변에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일 끝나고 와가지고 밥 먹자 해가지고 밥 먹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눈치가 보이는 거야. 일이 너무 우선적으로 돼가지고 날 한없이 이해해주길 좀 바랬던 게 있어. 내 일에 온전히 시간을 쏟으니까 좀 속상하긴 한데 마음 편하고. 이별할 때 슬퍼. 내 마음이 다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별할 때만큼은 눈물이 난다니까. 진짜 이별은 슬픈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몇 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마음가짐이랑 다르다, 너무 다르다 하면은 이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별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연애가 있고 너가 배워야 될 감정,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도 많이 있어. 그런 거 다 경험해보고 그래야지 뭐 나중에 너가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진짜 이거 흔하지만 진짜 중요한 고민 같아. 처음에 연애를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음의 크기가 달라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라도 이렇게 딱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제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하고 슬프고 또 한번 성장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답글을 잘 달아줘가지고 이거 그냥 정독하면서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 연애는 진짜 시작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연애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진짜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아. 뭐 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너무 잘해줬어. 컨텐츠 날로 먹었다. 그러면 예쁜 사랑을 하고 사랑이든 우정이든 학업이든 진로든 어떤 고민이든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너의 모든 걸 쏟아냈으면 좋겠어. 인생은 짧잖아. 그러면은 잘 자.